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잠시 후 확대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던 2호도 포함이 됐고요. 경남 거제도, 남방 홍도, 마라도 일부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군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다시 설정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확대된 카디즈는 중국과 일본과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잠시 뒤 2시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이 되는 대로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고 또 바로 취재기자와 전문가, 베이징, 도쿄 특파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국방연구원 부형우 국방전략실장과 정치부 김문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발표가 되면 현장 연결하고요. 예. 자, 현장 연결하기 전에 김문경 기자, 일단 마라도, 홍도, 2호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2호도는 물론이고요. 예. 일본하고 그 겹쳤던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이제 폭은 한 20k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위 길이가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예. 구간이 2호도 상공을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됐고 일본은 그 이전에 이 2호도를 포함하는 그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설정을 하면서 네. 일본과 겹치게 됐고요. 우리가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하면서 2호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가 2호도 상공에서 이 방공식별구역에 겹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부영우 시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2호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그게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이 설정한 건 미군이 설정해서 전쟁 네네. 중에 예. 51년에 해서 그때 중공군하고 교전하다 보니까 그 비행 식별 요구가 필요가 생겨서 했는데 예. 일본은 그 이후에 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북한과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 2호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 와중에 일본이 그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 2호도를 포함하는 곳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니까 선포하니까 이때까지 안 됐었냐 이런 게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네. 일본이 설정한 게 언제였죠? 60년대 초반이죠. 1960년대 초반. 그럼 예. 그 이후로 우리 정부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을 것 같거든요. 요구를 했죠. 요구를 예. 해서 다시 조정을 하자 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나 다양한 그런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이때까지 결정을 못 했는데 네. 이 기회에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같이 포함해서 한중일 세 나라가 예. 모여서 얘기를 예. 해볼 필요가 예.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도 이렇게 2호도를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반발할 우려는 없을까요? 반발할 일이 예상되지만 예. 이게 우리가 영공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유권적 조치를 대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비행체가 왔을 때 식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조정안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2호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 고시버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 효령이 발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항공 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의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근본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정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이 정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Q&A를 하기 전에 참석하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국방부 이정규 국제정책관, 그리고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국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혁소장 진, 그리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유무봉 준장, 합참공중작전과장 최용만 대령입니다. 궁금하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연합의 김호준 기자입니다.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관련해서 주변국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좀 정책기관입니다. 이번에 그 공식 발표 전에 정부는 우리의 그 카디즈 조정안을 우리의 그 정부의 그 합의안을 공식 발표 전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 간의 반응은 약간의 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번에 마이크 한번 바꿔봐라. 여기 사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카디즈 그 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사전에 이제 공식 발표 전에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그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되고 그리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뉴스와의 배산정 기자님. 네, 뉴스와의 배삼진입니다. 이 카디드 조정 시 비행 정보 구역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이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질문은 이제 왜 FIR을 고려했는가에 대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그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에 정부가 비행 정보 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위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FIR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또 인접 국가 간의 중첩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FIR을 고려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방금 얘기한
이러한 그 이카오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국제 협약이 통용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점이고, 또 아까 대변인이 발표한 바와 같이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우리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의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정보구역과 우리의 조정된 방공식별구역을 이치시켰을 때 민간 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그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이번에 고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민간 항공사들은 그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부처에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JTBC 이주찬 기자님. 네, JTBC 이주찬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또 우리 카디즈 조정이 앞으로 우리 이어도에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얘기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어도 주변의 수역이 우리의 관할 수역이라는 입장과 근본의 이 카디즈 조정안의 발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어도 주변의 관할 수역이라는 입장은 확실히 유지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우발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우리 정부가 근본에 이 정부안을 만들면서 제일 고려를 했던 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공군 부대 간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군 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또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카디즈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조정안에 따라서 혹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성균 기자님. 네, 그 일본과 중국이 카디드 조정안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이에 대한 반발로 서해나 독도에 추가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카디즈 조정안 발표가 국제 규범에 맞고, 그리고 과도하지 않으며 우리 한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손영일 기자님. 예, 동아일보 손정일 기자입니다. 지금 이번 발표 조치가 6월 그 방중 이후로 우호 관계를 이어오던 한중 관계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어도는 물론 거제도 남방, 홍도, 마라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고, 또 중국과 일본이 과도한 조치는 아니라는데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일단은 이게 서로 지금 그 비행정보 구역을 그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면서 우발적 충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충돌이 없도록 할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김문경 기자. 예. 발표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율을 했다기보다는요, 우리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중국으로부터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로 봐서 이번에 우리가 이 비행정보 구역을 근간으로 한 방공식별 구역을 재설정하는데 큰 밑그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실장님 보시기엔 그럼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일단 공감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유관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발표를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국제 민간항공국 기구에서 한 그 FIR 네. 비행정보구역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가 대처한 것 같습니다. 어. 그것을 카디즈에 맞춘다. 예. 거기에서 관제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니 네. 방공식별구역을 거기에 맞춘다. 맞추다 보니 이어도 홍도 마라도 다 포함이 됐다. 네. 영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12월 8일부터 이제 적용 시키기로 했죠? 15일부터. 15일부터. 15일부터 적용을 시키기로 했으니까 일단 15일 이후로는 이 방공식별 구역 안에 들어오는 타국의 모든 항공기는 이제 우리 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파원 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 그리고 일본 도쿄 특파원 연결이 되는 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잠시 뒤에 연결이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요,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뭐, 이 정도 발표였거든요. 예. 중국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봉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아, 네. 자, 오늘 휴일이라서 현지 매체 또 정부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중국은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 2일 우리나라의 방공구역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틀 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닌 만큼 중국의 관할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관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완곡하게 드러내면서도 방공식별구역 논란을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영공 침범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할 때 결국 우리나라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앞서 주장했던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공식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으로부터 중국 반응 알아봤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일 거라고 하죠. 예.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을 연결해서 일본 반응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자, 일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며칠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의 확대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막상 발표가 나오자 휴일임에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5일 우리 국방장관이 방공식별권 확대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 식별권에 포함되는 마라도 상공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우선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부터 상당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공 확대가 발표될 경우 일본으로서는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치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권을 설정한 중국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우리 측에 재고를 요청했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한 것 같지 않고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의 확대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 독도에 대해서 방공식별권 확대로 맞붙을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권 설정에 이어 한국도 이를 확대한다고 하자 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묵시하지 않겠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첫 출범한 일본판 NSC가 중국의 방공식별권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룬 데 이어 한국의 방공식별권 확대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밤 특정 비밀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아베 총리는 어제 한 절에서 좌선을 하며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세제 개정 등 산적한 국내 안건을 다루려던 아베 내각은 우리 방공식별권 확대란 암초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의 방공식별권 확대를 이해한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상공을 새로운 방공식별권에 포함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권 확대 조치가 한일 양국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곳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일본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시아의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측에 이미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이쪽 아시아 쪽에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이렇게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이 확장할까 봐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걱정이 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한일 관계가 지금 역사 문제, 그 종국 위기안보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악화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다시 우리 대응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이렇게 맞불을 놓는 건 굉장히 일본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안이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으로서도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군요. 이제 내년 정도 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화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갈 것이다.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반응은 그 표면적 반응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국은 일단 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국제법과 국제 뭐 관례에 따라 부합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중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그 확장한 이유가 타겟이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센카쿠 다오이다 그 영토 분쟁이 있는 거기를 중국몽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꿈 이런 걸 하면서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펴면서 거기가 분쟁 지역으로 영토 갈등 지역으로 돼서 그것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정한 건데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이죠. 네. 혹시 그 그래픽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어디까지가 이렇게 넓어지게 된 건지 확장된 건지 좀 확인을 직접 뒤돌아보면서 좀 해볼 텐데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전에 우리 지금까지 기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지금 이호도가 빠져 있죠. 확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확대가 되는군요. 저기 홍도 쪽하고 마라도 남방 이쪽은 이전에 84년 이전에는 국제 해양법 발효 이전에는 영해가 3헬이었어요. 근데 84년 이후에 그 국제 해양법 해양조약이 체결되면서 12헬리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영공이라는 것은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그 위쪽을 영공이라 그러니까 영해와 영토. 그렇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당연히 포함됐어야 하는 것인데 보통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영공보다 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호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중국과 겹치는 부분은 어딘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면서 이호도까지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됐죠. 저 파란색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하고. 근데 중국이 저 방공식별구역을 지난달 23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호도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를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과 겹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부분,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 나라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그렇습니다. 세 나라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란 말이죠. 예. 예. 삼국 간의 네. 그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나가는 항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점이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것을 한중일이 겹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한중, 한일, 일중 간에 겹치는 부분이 막 생기는데 네. 일단은 삼국이 그 고집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될 서류와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만에 하나 그런 그 미리 24시간 이전에 통보 안 할 경우에는 예. 무반응하거나 할 때는 군사적으로 뭐 요격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가서 자국 영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투기가 쫓아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런 교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이 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같이 만나서 뭔가 이걸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예. 대화로 예.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네. 김웅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 조치에 맞춰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서해 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들어올 것이고, 일본이 독도 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확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1951년도에 생긴 이 방공식별구역은 이제 미국이 그었거든요. 네. 그 전쟁 기간 안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2년 만에 우리 스스로 이제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과 일본한테도 스스로 깰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먼저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중국과 일본이 자기들도 자기들이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을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스스로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중국 측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 측의 반응인데 일본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지금 반응이죠. 뭔가 항의를 해야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문제를 일본이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 특히 이제 외교부에 앞으로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외교부 동북아 국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한중일 세 나라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이 방공식별 구역도 효과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 측은 양해를 다 구했어요. 양해를 구했고 어느 정도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만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의 공식 반응이 나와야 되고요. 또 그 반응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연구원 구영욱 국방전략실장, 정치부 김문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